네,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입니다. 3월 24일 오늘의 마감 증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증시 보합권 중심의 상반된 흐름을 보이면서 마감되었습니다. 코스피는 0.39% 하락 마감하였지만 코스닥은 1.47% 상승 마감하였는데요. 사실상 굉장히 상반된 흐름을 보이면서 마감된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분봉상 흐름 자체적으로 큰 차이가 보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차이점이다라고 한다면은 기존적으로 코스피는 하락 출발을 하고 코스닥은 상승 출발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은 낙폭이 나왔었다고 하더라도 낙폭의 폭도 코스피가 더 컸었고 상승의 폭은 코스닥의 폭이 더 컸었다. 이런 흐름은 같지만 그 폭의 차이가 있다라는 흐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 달러원 환율이 사실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어요. 오늘 달러원 환율이 지금 여객 시장에서 얼마 거래가 되고 있냐? 1295원 거래가 되면서 어제 대비해가지고 1% 가까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도 코스피는 외국인이 400억가량 소폭 매수를 하긴 했지만 코스닥은 2,500억, 선물은 8천억가량 매도하면서 마감이 되었었거든요. 이런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따져볼 때 외국인 기관이 매도세가 좀 주를 이루었는데 개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점. 그러니까 개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은 무조건적으로 증시가 하락을 한다. 외국인 기관이 사야 오른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시는 분도 많을 텐데, 이거를 제가 조금만 개념을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산다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떠한 A라는 종목을 사는데 종목이 계속 떨어지는 거에 있어가지고 물 타려고 아래에서 조금씩 사는 거랑 종목을 올리려고 계속해서 윗부분에 매도 물량 호가들을 잡아먹으면서 사는 거랑은 다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은 개인의 강한 매수세가 유입된 점을 좀 특징이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고, 자, 2차 전지가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우리가 좀 종목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하면은 일단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이 오늘은 강한 모습을 보이진 못했어요. 시가 자체는 높게 형성이 되었지만 사실상 어제 변동폭에 이어서 오늘도 긍정적인 흐름만을 보이지는 않았다.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죠. 에코프로비엠은 소폭 하락 마감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전반적인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지수의 상승을 견인한 업종을 살펴보면 반도체 업종들이 굉장한 강세를 보였어요. 특히 코스닥에서 이제 뭐 중소형 반도체 주들이나 관련돼서 우리가 생각나는 종목들 꽤나 많이 있을 텐데, 많은 반도체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 상승에 대한 내용도 인지를 할 필요가 있는 거겠다. 지금 반도체 대표적으로 어떤 호재들이 있죠? 뭐 K-칩스법에 대한 기대감도 유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용인 남사읍에 300조 가량의 투자,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라는 내용도 우리가 호재로서 자리를 잡으면서 관련된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동시에 오늘 나온 내용 중에 하나를 살펴보면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자, 이재용 회장이죠. 시진핑 3기 고위급과 교류를 한다고 하는데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좀 이런저런 내용을 나눴다라고 우리가 시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과 미국의 외교적인 관계가 사실 긍정적이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뭐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을 철저하게 좀 타 국가들과의 교류에 있어 가지고 배제를 시키려고 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삼성전자 입장에서 중국에 공장이 있기도 있고 한국의 가장 큰 수출 품목은 반도체예요. 그리고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 1위는 당연스럽게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을 그냥 쉽게 미국이 이렇게 하니까 따라가자 이런 입장을 쉽게 내비칠 수는 없을 거거든요.
중국에 수출을 안 하고 중국 물량을 수입을 안 해오면은 한국 산업도 굉장히 망가지는 게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을 수밖에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미국의 반도체 과학법이라고 불리고 있죠. 반도체 과학법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들과 이제 반도체 관련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우려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법이 좀 나올 수 있을까 싶은 기대감도 일부 유입이 되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증시 흐름에 있어가지고 제닛 옐런이 번복을 했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지역은행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가지고 원래 전액을 보장하겠다라고 밝혔다가 아니다 전액 보장은 힘들 것 같다라고 밝혔다가 다시 전액 보장을 하겠다라고 밝혔다라는 해석을 지금 시장이 하면서 제닛 옐런이 번복을 하고 있다. 이 번복 자체는 사실 안 좋은 내용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지만 다시금 전액 보장을 해주겠다라고 언급을 한 내용을 어제 미국 증시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했거든요. 이제 뭐 정확하게 따져보면 계속 번복을 했다기보다는 언급되는 분위기나 키워드에 따라서 시장이 어느 정도 오해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고 판단이 드는데 미국 증시가 전액 보장을 해준다고 했다가 아니다 라는 내용을 말했을 때 빠졌는데 한국 증시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 크게 막 반영이 되진 않았습니다. 한국 증시에서는 똑같이 빠지진 않았어요. 그때 디커플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가 다시 전액 보증을 해준다는 내용을 가지고 상승 마감을 하였지만 한국은 사실 그 흐름을 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긴 받았겠지만 그렇게 크게 반영을 하지는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락분도 크게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증시와의 디커플링 현상도 일부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결국 우리가 해외 증시를 바라볼 때 가장 우선적으로 바라보는 증시는 미국 증시일 수밖에 없는데 현재 미국 증시의 흐름을 보니까 FOMC도 FOMC고 기준금리도 기준금리지만 이 지역 은행들의 리스크와 지원책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 이슈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점은 필히 인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마감 증시, 한 주의 마감 증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